안녕하십니까? 네. 물 한 잔 드시고 오셨죠? 이제 물 한 잔 드시고 오셨으니까 자, 열심히 또 달려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성종입니다. 고려 성종임금은 고려의 정치 체제, 정치 제도를 아주 굳건하게 만드신 분이죠. 네. 고려가 이제 비로소 이제 완성되는 겁니다. 나라로서. 그전에는 뭐 대충 그냥 형식만 나라지 제도 같은 게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성종임금 때 거의 다 모든 제도를 완성시킵니다. 자, 성종임금은 정치 이념으로서 유교를 확립했어요. 유교. 자, 최성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불교는 수신의 도로 삼고 유교를 치국의 도로 삼아야 된다. 이런 그게 따라서 정치 이념으로 유교를 확립했습니다. 성종 때 음서가 이제 음서제도가 이제 시행되죠. 5품 이상의 관리의 자제들이 관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음서제도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친송정책 펼치죠. 지금은 이런 것, 하위의 것들은 이제 뒤에 가서 관리 선발 제도 편에서 이렇게 자세히 볼 테니까 지금은 그냥 이러한 제도가 있다 이렇게 눈으로 계속 익혀두시면 됩니다. 이 제도가 이 임금 때 시행되었구나 이렇게 그래야 그게 바로 득점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문신월가법 시행합니다. 문신월가법은 뭐냐면은 문신월가법은 음서 진출자들 있잖아요. 음서 진출자들이 아무래도 과거 진출자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능력이 학문적이나 그 다음에 행정적 어떤 소양이나 이런 게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소양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음서 진출자들에게 한림원에서 과제를 출제하는 거죠. 과제를 출제해가지고 써온나 이라는 겁니다. 문신에게는 매월 시 3편, 그리고 부 1편, 그죠? 지방관에게는 매년 1년에 시 30편, 그죠? 매년이 돼야 되겠네. 매년이 아니고 1년에 시, 부 1편, 그죠? 부 1편. 이 부라고 하는 건 문장인데, 시는 시고, 그죠? 부는 문장인데, 아마, 글짓기, 이 정도로 받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무산계제를 실시하죠. 자, 문무산계제, 문산계, 무산계. 문산계는 문반하고 무반의 그 관계를 나타내는 거 18품계, 그죠? 그리고 무산계는 18품계 외예자들, 여진추장, 탐나왕종, 이런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관계입니다. 관계제. 사실 등급이죠, 등급. 계급, 일종의.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무산계제를 실시했다. 그리고 의창, 나중에 또 자세히 할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안 나와요. 근데 자세히 해봐야. 이거 했다, 이 정도. 자, 의창을 흑창 통합해서 이제 의창으로 확대합니다. 그죠? 의창으로 합니다. 자, 태조 때 흑창을 통합하게 쓰고 의창으로 확대합니다. 노비환천법, 그죠? 노비환천법. 자, 최성로가 주장한 것이죠. 자, 노비로 있던 자가 이제 풀려나가지고 되더니 옛 주인을 막 모욕하고, 그죠? 그죠? 업신여기고 일한다. 이들을 이래 놔두고 안 된다. 다시 신분적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들을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 옛 주인에게로 이랍니다. 그래서 노비환천법을 시행하죠. 자, 국자감. 노비안금법을 갖다가 광종에서 실시했잖아요. 광종이 실시한 것을 그때 다시 노비로 이제 돌리겠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국자감 있습니다. 국자감은 이제 태조 때 경학을 국자감으로 이제 개칭합니다. 국자감을 개칭하고 하면서 이제 인력이나 인원이나 규모나 학생 수나 이런 게 좀 많이 커졌겠죠. 그죠? 개경에. 그리고 상평창
상평창을 설치합니다. 물가 조절기구 개경, 서경 12목에 그죠? 개경, 서경 12목에 설치하고 분사제도 정비합니다. 분사제도는 알죠, 그죠? 개경에 있는 것을 서경에 있는 것과 같은 정치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분사제도죠. 여기 있다가 개경에 있다가 평상시에는 어떤 북진 정책을 추진하려고 가려면은 이 개경에도 그런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분사. 그죠? 조정을 이제 둘로 이렇게 나눠 놓은 거죠. 여기도 조정의 어떤 체제를 갖추게 하는 거죠. 분사제도고. 삼경 설치합니다. 삼경, 개경, 서경, 동경에. 개경은 개경이 오죠. 어디입니까? 지금의 개성 아닙니까? 그죠? 개성. 서경은 평양입니다. 그죠? 동경은 어디였습니까? 경주죠, 경주. 근데 이게 나중에 남경 길지설에 따라서 문종 때 동경이 빠집니다. 동경 빼버립니다. 남경이 이제 떠요. 남경이 이제 지금은 이제 서울 근교죠. 그렇다. 그리고 항리의 직제를 개정합니다. 호장, 부호장으로 개편하죠. 호장, 부호장. 호장, 부호장으로 개편합니다. 그죠? 하고 옛날에는 이제 뭐 대등당대등 했는데 호장, 부호장으로 이렇게 개편하고 향리의 그걸 직제를 개정합니다. 직제를 개정해서 상층향리는 이제 아주 고급 향리죠. 호장, 부호장층입니다. 문벌 기족과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문벌 기족하고. 그죠? 호장, 부호장층은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통원에 있어서도 전혀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층향리는 이 향역을 세습합니다. 향역을 세습하고 외역전을 취급받죠. 하층향리들. 그죠? 잡무를 담당하고 주현의 군현의 이제 그 잡무를 담당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이들이 속현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들이 이제 권력을 행사했죠. 정치 권력을. 이들이 거의 다 뭐 일을 했습니다. 자, 당제를 모방해서 이성육부를 만들었다. 그죠? 당제가 삼성육부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국사 그 편찬위원회에서 나온 그 신편 한국사에 보면은 성종 때 삼성육부제를 실시했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치체들을 완비했다 이라는데 삼성육부 어느 걸 따라야 되겠습니까? 이건 좀 판단이 안 서는데 일단 신편 한국사가 훨씬 더 정확하긴 하겠죠, 그죠? 일단 요거는 좀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좀 시험에서는 삼성육부가 아니고 이성육부가 답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육부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교수님들의 뭐 논문을 찾아본다든지 다른 서적들을 좀 찾아보고서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험에는 이성육부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 신편 한국사에는 성종 때 삼성육부 체제를 확립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당에 그죠? 중서성, 문화성, 뭐 상서성 그죠? 뭐 이렇게.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중서문화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사도성이니 뭐 막 자꾸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는데 하에서 뭐 고려의 일반적인 이제 보면은 이거 삼성육부가 아니고 이성육부 체제다 이렇게 볼랑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건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게 뭐 이성육분이 삼성육분이 이제 이런 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시기에 따라서 삼성육부였다가 이렇게 점점 정비돼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삼성까지는 필요 없다. 이성만 하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 나중에 편에 보면 이성입니다. 이성체제. 그죠? 중서문화성하고 그죠? 중서문화성하고 뭡니까? 상서성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성으로 이제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이 있다. 봐두시면 되겠다. 일단 송제를 또 모방해가지고 또 두 개의 기구를 만들죠. 중추원은 국왕의 비서기관입니다. 그죠? 그렇고
후광의 비서, 기밀 이런 거 다루는데 충충원. 3, 4는 회계, 그죠? 회계를 다루는 겁니다. 뭐 곡식이 얼마 들어왔니, 돈이 얼마가 들어왔니, 나가는 게 얼마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게 다루는 게 회계. 자, 그리고 개경의 비서성, 서경의 수성원을 만듭니다. 도서관이죠? 도서관.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서경, 시어, 서경의 수서원, 시어, 이렇게 받습니다. 야, 공회전시법, 야, 공회전시법, 공회전, 이런 겁니다. 그죠? 공회전 뭡니까? 관청 경비 충당할 때 쓰는 거죠. 관청의 각 관하의 관청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 공회전시법을 시행합니다. 자, 10도와 12목을 설치하죠. 10도와 12목 설치. 그리고 농기구 제작합니다. 농기구 제작하는데 호족의 무기를 몰수해서 농기구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팔관해와 연등해를 폐지하죠. 이것도 누구의 건입니까? 최승로의 건의 아닙니까? 그죠? 10도 12목 설치도 최승로 건의. 팔관해 연등해 폐지도 최승로 건의. 그죠? 그 다음에 권원중보라는 최초의 철전을 발행합니다. 최초 철전. 권원중보, 성종 때. 자, 적전을 실시하죠. 적전. 임금이 나가서 이제 거기서 짓는 거죠. 그리고 조은제도 시작합니다. 조은제도 시작. 그리고 교육 입국 조서. 여기 떼어야 되는데 안 떼어놨네요. 또 교육 입국 조서 떼십시오. 점 하나 찍으세요.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하죠. 교육이 아니고서 인재를 얻을 수 없다. 맞지 않습니까? 교육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교육이 아니고서는 인재를 얻을 수 없습니다. 향교 설치하죠. 그래서 향교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향학에다가 그쪽에 향교, 그죠? 저 향촌에 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경학박사, 의학박사를 파견해요. 자, 김시문이 봉사 2조를 올립니다. 제면법, 흉작의 세금 감사하는 것이죠. 제시, 세금 감면 제도, 제면법. 그리고 과거제도 정비하죠. 과거제도를 정비하고 과거 출신을 우대합니다. 그죠? 자모정식법, 이쪽 자모정식법을 또 시행합니다.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죠. 고리대금을, 그죠? 고율의 고리대를 못 받게 합니다. 자, 최승로의 상소. 여기에 성종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아마 둘이 혹시 친한가 봐요. 성종이 야인 생활할 때 최승로가 많이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의 다 받아들여 줍니다. 오조정적평 있죠? 자, 태조부터 경종까지의 오조정적평, 정적평. 그죠? 이 성종은 경종 아들 아니잖아요. 그죠? 저 다른 데서 온 그겁니다. 좀 약간 조금 친척인데 조금 달라요. 사촌 그건 모르겠는데. 이래 가지고 이 오조에 대해서 이제 정적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조정적평에서는 광종의 전제 정치를 막 비판하죠. 광종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내용이. 그래서 광종이 너무 참 구신숙정들을 죽이고 탄압하고 공신을 억압하고 이랬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럼 니는 우리와 연합해가지고 정치를 해야 된다. 니 혼자 어떻게 하겠나. 우리한테 좀 도움을 받아라. 이런 겁니다. 그죠? 그 내용이 이제 사망 공신 자손 우대해달라. 이겁니다. 내가 도와줄게. 도와준다는 게 내를 우대해도 이겁니다. 정치 참여해보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시무 28조가 있습니다. 최성로의 상소 중 시무 28조. 이게 경찰에서 시무 10조 이래가지고 나와 틀렸습니다. 시무 28조입니다. 22조만 전합니다. 지금 현재. 자주적이다. 내용을 보면 이제 자주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 그 다음에 중앙집권하자. 귀족 중심의 어떤 신분 질서를 확립하자. 이렇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유교 정치는 유교를 하자. 유교의 바탕을 둔 정치를 하자. 뭐 이런 게 이제
네 가지가 중심 내용인데, 자주적이 한다 이런 거는 이제 북진 정책을 개선하자 이런 말이죠. 그리고 중국 거를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이자 이런 말입니다. 관리의 의복은 중국식을 따르되, 그죠? 민간 의복은 우리께 좋다 이럽니다. 그래서 중국과 사무역 금지, 민간 의복도 들으면, 그죠? 중국의 의복이 막 판을 치니까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하자. 빨리 외관을 두소서, 그죠? 그래서 고려 최초로 983년에 외관을 둡니다. 지방관을 파견하죠. 12목에. 그리고 호족을 억압하자. 그래서 향직 개편하자. 이런 말, 호족 억압. 그래서 호장, 부호장. 이렇게 하죠. 그죠? 이것도 향리의 직제개정도 최성로의, 그죠? 중앙집권을 위한 정책의 한 일환이었습니다. 시무 28조의 한 내용이었죠. 이것도 받아들이고. 또 노비 환천법 하자. 노비. 그죠? 옛 주인을 갖다 모욕하는 이런 일들이 참 발생한다. 이 신문지사 땅에 떨어졌다. 빨리 회복하자 이런 말이죠. 그래서 노비 환천법 받아들였죠. 노비 환천법. 이게 이러면서 이제 신문지사 강화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왕도 정치 하셔라. 왕도 정치 하셔라. 유교는 치국의 도요. 불교는 수신의 도입니다. 그래서 왕께서는 부디 유교를 바탕을 두시고 하시니 그렇죠? 그래서 불교는 비판했습니다. 근데 불교 자체를 비판한 건 아니에요. 불교 자체는 좋다, 수신의 도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나오는 어떤 연등해니, 팔간해니 뭐 이런 게 참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느냐. 이런 폐단을 시정하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정치에 불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이런 겁니다. 그죠? 축소. 그래서 이 둘이 병행 발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올바른 나라가 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겁니다. 자, 성종 마치겠습니다. 성종 별거 없죠, 그죠? 있는데 뭐 별거 없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끝입니다. 뭐 많은 것 같아도. 자, 목종 있죠. 이 목종도 성종의 아들이 아닙니다. 얘가 누가 아들? 경종 아들, 그죠? 경종 아들인데 그 헌해왕후하고 헌해 왕후하고 이게 현해왕후 누굽니까, 그죠? 뭐 나중에 그 천추태후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그죠? 목종은 이제 경종하고 헌해왕후 사이의 애입니다. 그죠? 경종의 아들이 성종의 아들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제 목종 별거 없습니다, 그죠? 개정전식과 시행, 전현직, 그죠? 관품에 따라서 이제 전지와 시제를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해과, 그죠? 그죠? 한해과가 등장했고 이때 18품계 외자한테 이제 한해과를 주죠. 나중에 이게 이제 18품계 내로 이제 포함시키죠, 그죠? 한해과도. 그때가 이제 경정전식과였습니까? 그럴 겁니다, 그죠? 한번 보시면은, 그죠? 경정전식과죠. 문종 때. 경정전식과에는 이제 한해과를 폐지시키고, 이거 18품계 내로 포함시키죠. 근데 목종 때는 한해과 등장했다. 문종 때 한해과 폐지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별거 없습니다. 자. 근데 목종이 웃겨요. 목종의 엄마가 헌해왕후 아닙니까? 헌해왕후, 천추태후. 김치양하고, 그죠? 바람이 납니다. 애를 하나 가져요. 애가 나오는데, 이 애를 이제 안치려고 합니다. 왕에. 이제 목종이 약간 딜박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강조가 이제 화가 나서, 이게 죽이고, 목종도 죽여버립니다. 이런 사건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거란 성종이 이제 내려오는, 그죠? 그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종, 성종 때는 이제 거란의 1차 침입을 받죠.
그걸 갖다가 이제 서희의 기지로 그걸 슬기롭게 모면하죠. 그죠? 물리칩니다. 강동 6주를 획득하면서 외교술, 뛰어난 외교술로. 네, 그 다음에 이제 현종이 등극, 이제 목종 다음에 현종이 올라왔는데, 강조가 정변을 일으켰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구실로 내려옵니다. 이 저친입이. 뭐 내려갈 구실이 없으니까, 그걸 이제 핑계대고 내려오는 거죠. 야, 너는 어찌게 신하가 임금을 죽일 수 있냐? 내가 버릇대기를 고쳐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쳐들어 내려오는 거죠. 그러자 성종이 내려 개경까지 함락당합니다. 그래서 현종이 피난을 가죠. 나주로 피난 갑니다. 그래서 초조대장경을 접판을 하죠. 그러한 2차 침입 때는 양규가 선전을 했다 합니다. 그죠? 선전, 분전, 선전. 승리가 아니고죠. 힘들게 그냥 싸웠다. 이 정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개경에 나성을 축조합니다. 개경에 나성 축조, 그죠? 나성 축조하고, 그 다음에 향리의 명칭을 개정하죠. 향리 명칭 개정. 향리 정원제, 향리 공복 제정. 그죠? 이건 자단 비록 역시. 명칭 개정, 향리 정원제, 향리 공복은 현종. 향리 직제 개정은 성종. 그렇습니다. 이때 또 강감찬이 건의를 해요. 천리장성사하고. 그래서 독종 때부터 이제 쌓게 되는데, 지방제도가 완성이 되었죠. 현종 때. 오도양계 사도호부 팔목 이것만 외워둡니다. 예. 밑에 거 보지 마세요. 오도양계 사도호부 팔목 지방제도 완성. 56 지주군사 28진장 20연령 개편 전국에 525개 역설지 필요 없는 말들입니다. 예.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주형공급법이죠. 주형공급법 실시해가지고 향리자제들에게 이제 과거 응시를 하게 해줍니다. 자, 주형공급법하고 공부법은 다르죠, 그죠?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자, 거가 있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보시면 됩니다. 거가 있잖아요. 과거, 그죠? 과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과거. 이 거자 아닙니까? 과거 거자다. 과거를 응시하게 해주는 거. 공급법. 그 다음에 주형 공부법은 부자를 생각, 부자. 부역. 그죠? 옆에 공은 공물. 주형 공부, 공물과 부역에 관한 액수를 정하는 것이 주형 공부법입니다. 자, 이 부자를, 그래서 부자를 보세요. 부자. 이 공부할 때 부자가 아니고, 이 부역할 때 부자입니다. 그죠? 부역. 부가 이런 거 할 때. 부자. 이 거자는 과거할 때 거자입니다. 과거할 때. 그죠? 이건 과거.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고, 그죠? 그렇게 보시면 간단해졌죠? 공부하고, 공거하고, 다르다. 쉽게 외울 수 있겠죠? 그죠? 거는 과거할 때 거자다. 부는 부역할 때 부자다. 공부는. 이렇게 보시면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주형공부법은 누굽니까? 주형공부법. 주형공부법은 광종이죠. 그죠? 광종입니다. 자, 그리고 명군근거법. 그죠? 노모를 모시는 자에게 이제 군역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자, 주창수련법. 이거는 이제 의창을 각주로 확대한 거죠. 각주로 확대한 것. 주창수련법에 의해서 의창을 각주로 확대했고, 연등의 팔관회를 부활시켰습니다. 연등의 팔관회를 현종 때 부활시키고, 공식적 부활은 문종 때 가면은 공식적 부활이 됩니다. 그죠? 의지가 있죠. 이렇게. 공식 부활. 얼마나 편합니까? 이렇게 보기가. 헌화사 건립을 하죠. 불교 통합을 위해. 헌화사. 구분전 지급. 그죠?
근데 구분전 지급을 했습니다. 현종 때도. 근데 문종 때는 이제 구분전을 아예 만들죠. 제도화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7대 실록. 7대 실록을 저술합니다. 그죠? 7대 실록을 편찬하죠? 목태조부터 목종까지, 그죠? 현존하진 않습니다. 그죠? 7대 실록. 현종 때. 그러니까 자기 앞 목종까지 아닙니까? 이 실록을 편찬합니다. 양목감마법. 이게 그 말 있잖아요. 그죠? 말을 키우는 그겁니다. 양목, 양마, 기를 양, 그지? 말을 기르기 위해서 그 말을 기르기 위해서 제정한 법, 그죠? 양목감마법. 양목이 아니고 감목양마법, 감목양마법. 아유, 말이 잘 안 됩니까? 양목감마법이죠, 그죠? 그 다음에 문묘종사를 합니다. 설총을 홍유후로, 그죠? 추봉하고, 재치원을 문창으로 추존해서, 설총을 홍유로, 재치원을 문창으로 이렇게 추존해가지고, 문묘종사를 합니다. 자, 덕종, 정종인데 별거 없습니다. 덕종하고 정종. 여기도 정종이 있네요. 그죠? 앞에도 정종이 있었잖아요. 그죠? 빨리. 광종형, 빨리 돌아가신 분. 이게 한자가 아마 다를 거예요. 자, 나중에 그 보시면 되고. 자, 천리장성. 축조 시작합니다. 압록강, 덕종 때. 천리장성 완성이 도련포까지, 정종 때까지입니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뭐 볼 필요 없습니다. 내용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왕이 아닙니다. 이게 나올 것도 아닙니다. 이제 나올 거리가 아닙니다. 나온다면 이게 나오겠죠. 그죠? 강감찬의 건의로 덕종과 정종 사이에 압록강과 도련포를 잇는 천리장성이 완성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냥 딸린 지문 정도로. 문종도 저 업적이 많은 왕이죠. 선종대의 어떤 그러한 제도를 통치체제를 이어받으면서 문종대 더욱더 발전시킵니다. 문종 때는 인주외시 외책이 등장하죠. 이자연입니다. 뭡니까? 있습니다. 이자겸의 할아버지 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외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서대비원을 문종 때 개원을 하죠. 개경에 1049년에. 이게 이제 조선 태종에 때 가면은 이제 동서할인원 이제 이렇게 바뀌고, 조선 세조 때 가면 동서할인서 이렇게 바뀝니다. 왜 이렇게 바꿨을까? 그냥 동서대비원 해놔도 될 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추측컨대 이 대비라면 대자대비 뭐 이런 말이 생각이 나서 그냥 이거는 불교적 색채다, 유교적 색채로 바꾸자 이랬을 수도 있어요. 사람을 살린다 이러면서, 그죠? 할인.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공음전시가를 만들죠. 그죠? 오품 이상의 관리들에게 세습 가능한 토지죠. 그죠? 공음전. 사학 12도가 막 유행을 합니다. 이때 되면. 사학이 많이 융성하죠. 사학이 융성하고 관학이 위축됩니다. 그죠? 관학은 위축. 사학은 융성. 제충의 구제학당 등, 그죠? 이 사학 12도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죠? 문헌공도라고 합니다. 문헌공도. 구제학당. 제충의 무리. 공부하는 무리, 뭐 이런 건가요? 이렇게 사학이 발달합니다. 유행합니다. 그리고 문종 때는 흥왕사를 건립하죠. 경정전식과를 실시합니다. 그죠? 경정전식과. 이 경정전식과는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하는 것이죠. 관등에 따라서.
그리고 한핵과를 폐지해요. 한핵과를 폐지하고 전시과 체제로 흡수합니다. 그리고 구분전을 지급을 하죠. 구분전을 그 하급 관리하고죠. 구분전을 지급합니다. 하급 관리 유가족이나 뭐 군인의 유가족한테 지급하는 것이죠. 구분전은. 그래서 구분전을 지급하고 제도화 시켰겠죠. 현종 때 이제 뭐 군인들이 많이 죽었으니까 그 유가족을 달래기 위해서 구분전을 지급했는데 이게 이제 현종 때 이제 제도화 되었겠죠. 이게 그죠? 문종 때. 현종 때는 일시적으로 사용했다가 문종 때 이제 제도화 시켰을 겁니다. 보십니다. 기인선상법. 기인이 원래 인질의 성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인의 인질 성격을 없애버렸습니다. 기인선상법. 그리고 제면법, 그죠? 제시, 감면해 주는 거죠. 다품 손실. 다품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 땅이 있습니다. 그 해의 작황이 어떻는가, 풍흉인가, 풍년인가, 흉년인가, 그에 따라서 다품을 하는데, 이런 다품에 따라서 이제, 그죠? 피해를 봤으면 좀 세금을 깎아주고 이런 겁니다. 그죠? 이렇게 다품을 했다. 다품 손실. 경시서, 그죠? 경시서. 이 경시서는 이제 개경의 시전 있잖아요. 시전, 그죠? 시전을 관리 감독하는 관청이죠. 경시서는. 시전 있잖아요. 시전. 관어 상인이죠. 시전은. 난전이 아니고, 그죠? 개경에 시전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유기전 같은 그런 시전 있잖아요. 관에서 허가받고 이제 물건 떼다 파는 이러한 데를 이제 감독하는 거죠. 이게 경시서입니다. 경시서를 설치하고 녹봉제, 혹시 시전이 뭐 돈을 부풀려 받지 않는가 뭐 이런 거 감시하는 거겠죠. 녹봉제 실시하고죠. 녹봉을 주고 삼심제 실시합니다. 이제 살인자는 이제 세 번 심판받게 할 수 있게 하고, 삼원신수법이라 가지고 이제 3명이 조사를 해요. 들어갑니다. 사건에 중대 사건 뭐 있죠? 3명이 들어가서 이제 형관 3명이, 그죠? 형을 다스리는 관리 3명이 들어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 좀 공평하게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 이게 삼원신수법입니다. 지금의 그 합의부하고 비슷해요. 재판 합의부, 사법. 단독 판사가 있고 합의부가 있지 않습니까? 단독법원과 합의부예요. 단독법원은 혼자 판단해요. 근데 합의부는 3명이 합의를 해야 판결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거고, 합의부와 같은 성격이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게 고려가 이게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중세 나라라고, 중세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까? 중세 국가라고 보기 힘들어요. 거의 뭐 지금에 있는 거의 수준 아닙니까? 지금의 사법부 수준 아닙니까? 이런 제도만 보더라도. 그죠? 감히 어딥니까? 뭐, 농노에서 해방돼 가지고 있던 봉건사회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죠. 삼원신수법, 이런 엄청난 제도입니다. 그죠? 형을 내리기 전에 그 3명이 들어가서 공정하게 수사를 합니다. 지금도 그런 수사를 안 해요. 3명이 안 들어가요. 그죠? 근데 3명이 들어갔다. 3명이, 그죠? 3명이 한 사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죠? 자, 남경을 설치합니다. 남경은 지금 뭐 서울 근처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육부 판사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향리 승진 9단계를 시행하고 관찬이죠. 족보를 편찬합니다. 그죠? 유력 집안들이겠죠.
관천족보. 그리고 토지 3등급 구분합니다. 근데 뭐 저 조선 여기 고려 말 이쪽 가면 안동권 씨 뭐 성화보 이런 게 나오죠, 그죠? 그 옛날에 좀 문제 나왔는데 왜 내는 건 모르겠어요. 연등에 8관 공식 부활시킵니다, 그죠? 자, 현정이 연등에 8관 부활시키는데 공식 부활입니다. 송과 국교 재개합니다. 이또 공식 국교 재개겠죠, 그죠? 공식적으로 이제 만찬에 대놓고. 내사문화성을 중서문화성으로 바꿉니다. 이게 중서문화성 아니고, 그죠? 중서성 문화성이 아니고 중서문화성. 이게 하나의 성 아닙니까? 중서문화성, 상서성. 이것도 하나의 성이고. 이성이죠. 그래서 이성육부 체제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는 어땠을까? 성종 때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하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걸 말했겠죠. 일반적인 거. 이제 완전히 완비됐을 때의 정치제도, 이걸 물어봤겠죠. 원효의 기신론서를 거란해 줍니다. 자, 송과 국교 했는데 너는 우리한테 송하고 안 논다 해놓고 왜 자꾸 송과 놀려고 하냐. 그랬는데 어제도 송하고도 안 놀 수가 있노. 놀아야지. 자, 니한테는 우리 엄청난 스님이 있어. 원효 대사라고. 그분이 쓴 이 기신론서가 있다. 이게 엄청난 책이야, 이거. 너 읽으면 바로 부처된다니까. 자, 이거 줄게. 글 안에 전해줍니다. 다음, 자, 예정이죠, 예정? 선종. 선종. 자, 여기서 예정이 눈여겨볼 겁니다. 부는 예정. 그죠? 그 뭐 예정하고 선종 앞뒤로 뭐 순종도 있고 헌종도 있고 이래요. 근데 비중 없는 왕들입니다. 그죠? 비중 없는 왕들은 과감히 빼요. 이 선종도 비중 없습니다. 단정히 써놨는데 숙종도 별로예요. 예정은 조금 나오고. 근데 한번 보면은, 그죠? 한번 보면은 그래도 별무반에 있으니까 써놨어요. 별무반. 별거 없습니다. 숙종에. 선종 때 의천, 홍왕사 주지, 교장도감, 교장조판, 국정사 창건. 숙종, 자, 김희재 건의로 남경 개천도가 남경에 궁궐을 짓고 일정 기간 머물렀다. 그죠? 별무반 편성했죠. 윤관. 그래가지고 예종 때 예진 청벌합니다. 그 동북 구성 쌓죠. 서적포, 숙종 서적포, 그죠? 서적 관악진흥책. 기자사당 짓습니다. 그죠? 평양에. 의천 국청사 주지 대조 때. 그래서 숙종 때부터 불교 통합 운동합니다. 주전도감, 의천에 가서 주전도감 만들어요. 활구, 음부양 등 제작하고. 그리고 해동통보, 해동중보, 사만통보, 사만중보, 동국통보, 동국중보를 발행을 합니다. 교장 간행하죠. 송과 요의 대장경 주석서를 모아서 교장을 간행합니다. 의천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자, 예종 동북구성 썼습니다. 관악진흥, 그죠? 관악진흥책으로 국자감에 칠제를 넣습니다. 이거 그죠? 뭡니까? 구제학당, 최충이 구제학당을 모방한 거예요. 구제, 그 칠제. 무술교학도 포함하죠. 강해제, 무학제라고 합니다. 그죠? 강해제도 무학제. 양형고 설치하죠. 장학재단, 국자감에 양형고, 장학재단 설치하고. 그래서 예종 때 한번 무가가 시행되기 때문에 고려 시기에 단 한 차례도 무가는 시행되지 않았다는 틀린 말이에요. 한번 시행됐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고려는 무가가 시행되지 않았다. 이란 맞아요. 그죠? 전혀 시행되지 않았다. 그게 말장난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런 게. 답답해요. 그냥. 그러면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낫지.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죠. 그죠? 고려시대에는 예종 때 비로소 무술교육을 하고, 묵가를 시행했기 때문에, 고려 전체를 봐서는 묵가가 시행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확하게 말하면은, 한 번 실시되었기 때문에, 묵가가 전혀 시행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맞지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맞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묵가는 일반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 시행됐어요. 예종 때. 묵가. 천연각, 보문각, 그죠? 천연각, 보문각을 짓죠. 천연각, 보문각. 천연각, 보문각은 이제 궁중에 설치해둔 도서관이죠. 도서관. 뭐 규장각 이런 거 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조 때. 도서관 겸 학문연구소죠. 천연각, 보문각. 정조 때는 뭐 규장각 이런 거 만들지 않습니까? 그거 유사한 겁니다.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무 파견. 간무. 지방에 속현 이런데 간무 파견하죠. 하나씩. 간무를 파견합니다. 구제도감. 구제도감을 설치하죠. 구제도감. 그 역병 이런 게 번졌을 때 이제 임시적으로 역병을 갖다가 이제 다스리기 위해서 국가에 설치하는 임시 관청이죠. 구제도감 있었고 해민국 설치. 그러면 예종 때 좀 역병 이런 게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게 설치되었으면 그죠? 좀 많은 사람이 아팠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네요. 구제도감 해민국. 풍수사상 신봉했습니다. 풍수사상을 꽤나 신봉했죠. 그래서 이 해동비록이 풍수지리서입니다. 풍수지리서. 해동비록. 여기에 뭐 그죠? 나중에 다음에 가서 봅시다. 일단 해동비록 김인존이 쓴 풍수지리서입니다. 풍수지리서. 그리고 뭐 보공궁이라는 도관을 건립했습니다. 그죠? 분사제도 완성시켰습니다. 예종 때. 자, 고려 예종께서 일을 많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만한 사람 예종밖에 없어요. 숙종, 곁다리로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보는 김에 인종까지 다 보죠. 인종 때 이제 이자겸이 일어납니다. 이자겸. 그죠? 이 이자겸이 웃긴 애예요. 자, 이자겸의 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겸의 가계. 이자연이죠, 이자연. 이자겸의 할아버지 이자연. 이자연이 딸을 3명 가지고 있었는데 예뻤던 모양이에요. 문종한테 딸 3명을 시집보냅니다. 문종이 막 아유 1, 2, 3등 3대미녀 이 시집안에 3대미녀를 다 자기가 합니다. 기분 좋아요. 그죠? 많은 권력을 줍니다. 그래 놨더만 이게 이 아들 새끼가 건방지지네요. 내 누이들이 우리 나의 처남아니야 이러면서 막 반란을 일으킵니다. 헌종 때 꺾이죠. 그래 한풀. 그랬다가 아버지 많이 했으면 나도 한 자리 하는 건데 이러고 있다가 나 어떻게 한 자리 하지? 딸이 있습니다. 딸 오늘 좀 변장해봐 이러니까 변장하니까 얼굴 괜찮네. 자, 예종에 데리고 갑니다. 제 딸이옵니다. 변장수 너무 좋습니다. 얼굴이 너무 많이 이뻐졌어요. 공의 딸이요. 나에게 시집을 보내시오. 네,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종이 죽은데 이제 또 잃지 않습니까? 딸 보냈는데 보니까 딸 2명이 있네. 얘들아 너희도 변장 좀 해라. 데리고 갑니다. 이모인데 그죠? 인종한테 또 시집 보냅니다. 이런 족보를 이제 개족보를 만듭니다. 이 친구가 웃기는 놈이죠. 이자겸. 그래가지고 그래도 만족 못하고 자기가 이제 자기를 국공 지생일은 인수절 이라면서 그죠? 뭐 3.1절 인수 이렇게 막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지가 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8자 위왕설을 믿고 난을 일으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문벌사의 문벌 기족사의 모순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자겸은 헌화사 불교 세력과 강력한 유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출가시켜서 헌화사 주지를 만들었죠. 기출지문입니다. 자, 인종 보겠습니다. 인종. 그래서 이자겸의 인종은 또 몇 층의 난도 일어나요? 이자겸의 난도 일어나고 이랍니다. 왕의 측근 하나님과 대립을 하면서, 그죠? 이자겸의 난을 일으킵니다. 18자 위왕설을 믿고, 그러다가 척중경한테 배신을 당하죠. 다 이겨간 싸움을. 척중경이 배신함으로써 이제 이자겸이 이제 완전 실각하는 거죠. 그래, 그 외할아버지라고는, 외할아버지라서 또 죽이지는 않습니다. 어디 보냅니까? 영광, 유배를 보냅니다. 거기서 이제, 아유, 맛있다 해서 굴비, 안 굽힐 거다, 보냅니다. 그죠? 예. 굽히지 않는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굴비다, 그게. 굴비의 어원이 되었다. 자, 그리고 이제 왕권이 땅에 떨어지니까 유신지교 발표하고 왕권을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왕권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묘청이 옆에서 서경파지 아닙니까? 그죠? 서경파 등이, 자, 여기는 지력이 다 해서 그렇다. 안 된다, 개경은. 서경이 좋으니까, 그죠? 길지니까 서경으로 가자. 인종이 따라가려고 하다가, 안 됩니다. 부시기가. 그죠? 김부시기. 인종. 서경 가면 좋을 줄 알아? 그 존나 춥다. 졸라 추워, 거기. 여기보다 훨씬 더 추워. 강바람이 얼마나 센 줄 알아? 대동 강바람. 근데 얼굴 다 터.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못 가고 주저앉습니다. 그죠? 주저앉으니까 이제 묘청이 난을 일으키죠. 잠깐, 그 전에. 인종은 각주의 향약을 시행합니다. 그죠? 각주의 향약을 설치하고, 이게 향교를 확대하고 정비한 거예요. 각주의 향약. 경사육학으로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강해제 폐지하죠. 그 송나라 사신 서경이 이때 인종 때 한번 하죠. 그래서 고려도경에 이제 비치청자라고 언급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청자가 있더라. 비치색이 이러면서. 이때는 인종 때입니다. 인종 때 사신입니다. 묘청의 난이, 그래서 이제 서경천도를 주장하던 묘청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묘청이 이제 화가 나서 묘청의 난을 일으킵니다. 우리 서경파 같은 사람들인데, 이러면서. 건국정벌, 그죠? 칭제권언하자. 황제 이름을 쓰자. 그러면서 이제 칭제권언하고 국호를 대위국, 자기 있는 궁을 대화궁, 팔성당, 이런 거. 연호를 천개, 군대를 천견 충의군,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구려를 개성했다. 36국이 우리를 내조할 것이다. 앞으로 이제 36국에서 이제 조공을 바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난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서경파와 개경파가 맞붙는데요. 꽝 하고 맞붙죠. 결국 서경파가 집니다. 그죠? 금정불. 그래서 4대당이 이깁니다. 외교관의 충돌. 1대 사건. 신치호 선생께서는 이 묘청의 나라를 1대 사건, 조선 제1대 사건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제대로 성공시키지 못했다고 해서 또 비판을 또 합니다. 그죠? 다시, 기분만 가지고 설쳐가지고, 이 중요한 시점에 사건을 망쳤다. 이렇게 대단히 비판을 하십니다. 신치호 선생께서. 그래서 4대당이 이기죠. 김부식이. 그 김부식이 묘청의 난을 진압을 하고 삼국사기를 쓰죠. 삼국사기. 신라 개성의식을 듭니다. 그죠? 일단 신라 개성의식이 있답니다.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개성이 아니고. 우리 고구려는 개성 안 했어. 신라야. 기전체고 유교적 합리사관입니다.
본기편에, 근데 본기편의 정통을 신라, 고구려, 백제에 다 줍니다. 우리는 신라, 고구려, 백제로부터 나온 나라다 이라고 있는 것이죠. 모두의 정통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의 정통성을 이어받아서 우리나라가 되었다. 아이덴티티는 이런 것이다. 이들의 아들이다. 이런 거죠. 그죠? 이제 세가는 없습니다. 제후의 역사인데 열전의 신하, 진은 제도사, 연표, 표는 연표. 그리고 이 김부식은 또 대각국사 의천의 비문도 작성했죠. 그러면서 이제 승문 천무 현상이 심화됩니다. 그죠? 승문 천무 현상이 나타나고 문이 자 우세하잖아. 위에는 천해 이랍니다. 그러면서 삼경제제도 폐지됩니다. 그죠? 서경, 동경, 남경 이게 다 폐지됩니다. 분사제, 서경에 있던 분사제도 폐지되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무신정변이 일어나기 전까지가 되겠습니다. 무신정변 일어나기 전까지입니다. 여기가 의종 때 이제 무신정변이 일어나니까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거란 침입부터 해가지고 여진 침입까지 보고 또 다음 강의를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